4대강 녹조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만경강에도 심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지천이며 볼륨에 할 것 없이 녹조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만경강 물이 흘러드는 새만금 호수는 수질이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무산소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여름방학을 연장하거나 단축 수업에 나서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개학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하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녹조가 확산되면서 하천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새만금으로 흘러들어 해양 환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경강의 녹조, 한범수 기자입니다. 만경강으로 흘러드는 군산 고척천. 하천 곳곳이 녹색 부유물로 뒤덮여 있고 썩는 냄새가 밀려옵니다. 녹조가 들어찬 것입니다.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 물고기들은 수면까지 올라와 입만 내민 채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천에 더 가까이 갈수록 악취가 진동합니다. 물을 직접 떠보니 페트병 속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녹조 알갱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녹조는 이 하천 전체 10km 가운데 절반이 넘는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가 유난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침이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동풍이 불어오는데 그 동풍이 불어올 때 그 물속에서 나오는 그 물 썩은 냄새, 그 물 비리는 애가 이렇게 냄새가 나요. 만경강 본류도 마찬가지. 백구제 수문 안쪽으로는 강물이 흐르지 못해 녹조가 완전히 번졌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들여다보니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만경강의 녹조는 매년 농사철에 필요 이상으로 사용된 비료가 흘러들어가 식물성 플랑크톤을 급속히 증식시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이 올해 녹조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이러한 물들은 결국은 새만금호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대형 보가 없는 만경강에서도 급속히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 수중 산소량을 줄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만큼 녹조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이 흘러들면서 새만금이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생물체가 거의 살 수 없는 무산소층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연 기자입니다. 군산 하재포구에서 배를 타고 나가본 새만금 내부 호수. 환경단체와 함께 물속에 포함된 산소량을 측정해봤습니다. 수심 4m를 넘어가자 수치가 0.1까지 떨어지고 5m부터는 0에 거의 근접합니다. 일부 미생물을 제외하고는 생물체가 살 수 없는 무산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다른 장소 역시 4m부터 바닥인 9m까지 수치가 0을 가리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조사 결과 새만금호의 대표 지점 11곳에서 수심 4m만 내려가도 이런 무산소층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만이라도 지나면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죠. 특히나 저소층에 있는 대부분의 미생물들이나 어패류들. 무거운 해수와 가벼운 민물이 각각의 층을 형성하고 제대로 순환되지 않다 보니 하층부가 썩어가는 겁니다. 어민들은 어종 감소를 호소하고 물고기나 어패류 폐사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고기 어종이 지금 한두 가지로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버렸거든. 오로지 든 것은 망둥어하고 전어뿐이에요. 새만금 수질 대책이 겉돌고 있는 상황. 2조 9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질 개선 예산이 투입됐지만 새만금호 내부는 이처럼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질 악화로 결국 방조제 수문을 열었던 시화호. 새만금호 역시 인위적으로 수질을 잡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주장과 함께 해수 유통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이 같은 폭염의 기세에 일선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축 수업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개학을 늦추는 학교도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 달간의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생들이 오랜만에 교문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아침에도 완전히 가시지 않는 열기 탓에 학생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아직 날씨 덥고 해서
그 방학을 좀 더 길게 쓰면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염 때문에 개학을 아예 연기한 학교도 있습니다. 남원의 이 중학교는 당초 학사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 여름방학을 끝내야 하지만 부득이 방학을 연장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교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폭염 탓에 학사 일정을 조정해 개학을 다음 주로 연기한 겁니다. 일부 학교는 개학은 하되 수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전주와 익산 등 7개 중고교에서는 과목별 수업 시간을 줄여 30분에서 1시간가량 일찍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 시간 단축과 휴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개국을 통해서 수업하기 힘들다든가 아니면 곤란하다 싶으면 학교장이 차후에 판단을 해서 수업을 단축하거나 휴업을 조치를 취하고 다음 주 도내 초등학교의 대부분인 370여 개 교를 비롯해 초중고교 490여 개 교가 개학할 예정인 가운데 폭염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5개사 가운데 4개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체불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개인 사업으로 자기 배만 불리는 회사 대표도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여 명의 버스기사가 일하고 있는 전주 제1여객 시내버스 회사. 올해 모든 버스기사가 상여금과 휴가비, 7월 급여까지 13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2년 통상임금 그리고 파업 과정에서 회사 측의 불법 직장 폐쇄로 미지급된 임금까지 합하면 이자를 제외하고도 체불임금은 33억 원에 이릅니다. 발생 원인은 수익금이 감소를 해요, 매년. 지금 시내버스 타는 인구가 감소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제1역의 김모 회장은 지난 2013년 전주시 평화동에 땅을 사 회사를 이전한 뒤 개인 명의로 각종 수익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100여 대의 버스가 이용하는 회차지 비용으로 한 달에 600여만 원씩 받고 있는데 개인 땅이다 보니 모두 김 회장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도 자기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버스와 관련한 수익을 회장 개인 명의로 벌어들이면서도 체불 해소는 안중에도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놔서 대출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만이 현재 적자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성진여객과 시민여객, 전일여객 등 전주시내 버스회사 5곳 중 4곳에서 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만 의존한 채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이 고질화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전주시나 노동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가명 복원사업이 부실한 고증으로 관광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발굴 석 달째인데 핵심 시설인 관찰사의 집무실은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전라가명터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기록보존원의 도면과 19세기 고지도를 바탕으로 가명 핵심 시설인 선화당 위치를 면밀히 추정하고 땅을 팠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석축 위에 부분은 다 없어진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지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화당은 가명을 상징하는 핵심 건물로 그 위치와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 가명 사업은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굴팀은 주변 지역을 발굴해 가명 부속 시설인 관풍각, 내야, 연신당 등의 흔적을 찾으면 선화당 위치를 다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도 가정일 뿐입니다. 이번 발굴에서도 선화당 옆에 있었다는 우물터라도 찾길 기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가명 사업부지 3분의 1을 발굴했지만 전라가명과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발굴이 되면 그 관련한 그 어떤 유구나 유적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발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발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라가명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겠다는 전주시 계획은 지켜지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연간 쌀 소비량의 30%가 넘는 175만 톤이 재고로 남은 가운데
올해도 풍작이 예견돼 쌀값이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한 80kg당 14만 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쌀값 하락 우려 속에 쌀의 날인 오늘 익산역 등 전국 40여 곳에서 쌀로 만든 빵을 나눠주며 쌀 소비 촉진을 당부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쯤 고창경찰서 A 경감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뺑소니 사고인데 수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경감의 아내는 단독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뺑소니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의대 폐과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책위는 의과대학을 폐과하는 구재단의 계획서를 반려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와 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이 당초 예정됐던 10월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민설명회가 늦어졌고 완주군이 홍보 부족을 이유로 내년 2월에 시행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 만성질환자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해설가와 함께 매월 한 차례 유명 숲을 방문해 설명과 산림욕을 즐기는 방식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석 귀성객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정비에 나섭니다. 국도와 지방도 70개 노선 2,100km를 대상으로 오래된 차선을 도색하고 포트홀 보수,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브라질 리우에 홍보관을 열고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21일까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